네, 장 마감 직전 여러분들의 역전 도와드리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끝나고 이제 산타릴리 끝이 났나라고 했는데 오늘 또 강하게 시장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코스닥 쪽이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좀 빈집털이였다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기준으로 사실 개인들이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됐었고, 왜냐면 이제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 물론 이제 조기적으로 완화 작용이 좀 나왔지만 이 배당락 관련된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말 연초는 사실 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매물로 인해서 사실 빈집이 좀 생겼는데, 그 빈집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여태까지 못 갔었던, 그리고 쉬어갔었던 반도체 후공정 HBM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됐다. 결국 뭐냐면 23년도 상반기 하면 AI 붐 그리고 플러스 배터리였잖아요. 네. 그 관련주들 위주로만 지금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좀 표현드리고 싶고, 뭐 여기서 바이오가 이제 뭐 그 열종목 정도가 10% 이상 좀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바이오는 사실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약간의 조금 수급의 교차점들이 좀 발생하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아마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하루면 끝나요. 사실 하루 내일까지는 사실 참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까지도 HBM 관련주, 후공정, 엔비디아 관련주 또는 2차 전지 쪽에 매기에 쏠리면 이거는 좀 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내년 24년도 1월 달은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봤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월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어느 정도 거래를 좀 마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쵸? 네. 거래량도 한산하고 재미가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시장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코스닥 1% 넘게 올라주고 있고 수급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니까 주목해 주세요. 오늘의 역전의 승부사 공개하기 앞서 이 제약바이오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어제 또 티움바이오라는 기존 회사명의 맞습니다. 종목을 매수했고요. 오늘 한 5%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이 종목 리뷰해보면서 오늘 또 제약바이오 짚어볼게요. 나 이 종목은 그냥 딱 얘기 말씀드릴게요. 홀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홀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약간 좀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홀드 의견 드리는데요. 자, 뭐 오늘 장중에 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점심시간 이후에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바이오가 약간 루즈해지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좀 바이오 대장 역할했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유일하게 안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티움바이오였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두 종목들도 제가 녹색 밴드에다가 올려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쪽으로 좀 집중하는 편이 일단은 좋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한소제약 관련돼서 중국 제약회사지만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전날 이제 폐회식 하는 전날에 이 마지막 컨퍼런스가 바로 한소제약 자국 내막증 관련된 부분들, 티움바이오 합선 시작을 담당하다 보니까 파트너사로서 아마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보면은요, 날짜가 초반에 몰려 있는 기업들 위주로 유황양의 뭐 한올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치고 가고, 그럼 나중 이제 후발주자들이 바로 뒤에 있는 일정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하는 게 바로 티움바이오 또는 올릭스,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아마 같은 패턴을 움직일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캔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전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홀드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과연 오늘 시작된 거냐 아니면 과열이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장 마감하고 그에 대한 논쟁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시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역전의 승부사 주제는 무엇으로 볼지 테마 보시죠. 리튬 테마를 골랐어요. 오늘 그 리튬 테마가 좀 시끌시끌한 게 아르헨티나발 뉴스도 있고, 금양의 경우에는 또 개별적인 뉴스로 인해서 움직이고, 그쵸? 포스코 그룹주도 사실 리튬하고 엮여 있는데 오늘장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이 리튬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때가 되었나 궁금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지 도대체? 그래서 리튬 가격 추이를 보는데 변동은 없어요. 그냥 똑같은 행보 국면이고요. 뭐 이게 뭐 튀거나 그랬으면은 이해를 할 텐데 그런 국면이 아닌데, 근데 결국 뭐냐면 뉴스플로였습니다. 공통분모가 뉴스플로가 나는데 바로 테슬라 앨런 머스크,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 보고 싶다. 트위터 X 멘션 날렸고요. 그리고 포스코 CEO분도 보러 갈 거다라고 또 오늘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이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이 지금 포스코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사업 주체권을 갖고 있는 게 포스코 엠텍이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무역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차례로 아까도 그 잠깐 좀 나왔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지만 포스코 관련주들이 쭉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좀 나왔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포스코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은 2차 전지, 24년도 2차 전지 배터리가 다시 한번 부각된다면 에코프로를 오히려 제끼고 포스코가 오히려 그 자리를 왕좌를 도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오늘 의견은요.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수급이 뭔가 교차가 좀 되려고 하고 있다. 1월 달은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승부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리튬 테마 관련해서 승부 의견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 판을 깐 거는 포스코 그룹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네. 오늘의 역전의 승부사 종목도 그룹주 안에 나올지 맞습니다. 아니면 네. 새로운 종목일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엠텍이 올라갔으면 네. 상한가를 찍었으면은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물론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기도 하죠. 그러면 딱 두 종목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바로. 오. 네. 하나는 하이드로 리튬.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종목이 바로 두 번째 종목인데 포스코 엠텍, 포스코 그룹이 우상하는 그림을 보여주면 같이 2등주 역할로 쫓아갈 거다.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17,730원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합니다.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역전의 승부주, 리튬 승부주는 미래 나노텍입니다. 포스코가 간다면은 하이드로 리튬과 함께 미래 나노텍이 움직여야지 네.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했거든요. 왜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럼 오늘장 오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 회사 하는 거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충북 오창에 지나가다 보면은 네. 고속도로 타기 전에 바로 본사 건물이 보입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 아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미래나노텍 말씀드릴게요. 광학필름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2년 전부터 리튬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 관련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국내 유수의 양극재 업체라고 하면은 사실 에코프로도 있고 포스코도 있지만 포스코 그룹과 현재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결국은 뭘까요? 앨런 머스크 관심 갖는 부분들. 결국은 자원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리튬 광산 관련된 아르헨티나 이게 부각되다 보니까 물론 계속 나왔던 뉴스인데 정부에서 38조 원 지원 예산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코 엠텍이 1등 주면은 사실 이제 이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면 2등주가 미래 나노텍, 하이드 리튬 이렇게 좀 연결고리를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 첨단 소재가 또 2만 톤의 규모의 수산화 리튬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또 소식이 나왔는데 아마 유력 회사가 아마도 포스코 그룹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 나왔는데 이 공시에는 이제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사명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기존적으로 미래나노텍이 포스코 그룹과 현재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먼저 움직이면 그 2등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베팅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두 가지 모멘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역전의 승부주는 미래 나노텍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동안 리튬에 대해서 저희가 조용했어요. 실제로 차트도 보시면요. 많이 힘든 하반기를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수급의 변화가 생긴다면 여기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가격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볼게요. 저는 항상 그 거래대금, 거래량을 계속 주목하는데 이날 이제 사실 2주 전에 수요일 날 거래량이 터진 거를 사실 굉장히 좀 이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어제 이틀 동안 음봉으로 좀 빠졌었습니다. 근데 거래량 없이 빠졌다는 건 뭐냐면 사실 어제도 갑자기 오후 들어서 매물이 출hiện 됐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배당락 1이었기 때문에, 락 1이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이틀 동안 좀 쏟아져 나왔다. 아마 이 종목 말고도 중소형주들도 대부분 그런 패턴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려갔던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절반 또는 완벽하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 불균형 때문에 떨어졌던 요인이었고 사실 이 상태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N자 파동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요. 목표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짧게 말씀드릴게요. 25,500원 선을 말씀드리고요. 자, 25,500원 선이 사실은 이제 9월 달 초에 고점 연역인데
9월 초와 8월 달 초에 그 매물대가 악성 매물이 좀 진입합니다. 그래서 아마 21,000원 정도 레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25,500원으로 목표 가격을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16,000원. 요날 급등이 나왔던 자리에 이 시작점 여기가 절대적으로 깨지면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여기서 약간 좀 밀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만약에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밀리는 거는 네.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올라갔던 종목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온디바이스, 제주반도체 그리고 뭐였죠? 어우반도체였죠.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역전의 승부주 미래 나노텍 목표 주가는 25,5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에 변화가 보인다면 사실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자, 네이버 밴드에다가 제가 그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금융감독원 24곳이 지금 전환과 시비 물량으로 인해서 부실 기업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상장사가 있는데 사실 그 리스트를 공개를 할 수는 없고요. 그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다가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네이버 밴드 검색창에 신광섭 검색하시면 엠병원 신광섭 매니저 검색하시면 거기에서 무료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 수 있는 종목 시간 매일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